얼마 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시간대가 근무하는 시간과 겹쳐서 못 가는 상황인데요. 만약 불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셨습니다. 근무 시간과 겹쳐서 국민참여재판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국민참여재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은 뭐냐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하고요. 아마 네.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네.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죄의 유무 판단에 참여하는 형사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참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배심원의 선정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제22조에서 우선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의 작성이라고 해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혹은 그 명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있는데 후보 예정자 명부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그다음에 성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서 전자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후보 예정자 명부를 관리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중에 배심원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전자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다음에 배심원하고 예비 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개인마다 일정이 다 있을 수 네. 있는데 네. 내가 일이 있어서 그 날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같은 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개인들의 어떤 약속이 아니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혹은 선정하지 않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와 강제사항은 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60조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배심원 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당한 사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정당한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야 되니까 못 간다. 네. 이거 정당한 사유일까요? 네. 그래서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면제 사유는 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만 70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출석했던 사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 또 면제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또 반대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돼서 이제 종결되지 않은 사람도 배심원의 자격이 안 되도록 되고 있고 또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을 거고요. 다음, 배심원 직무의 수행 자체가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혹은 직업상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병상해 장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이게 6호까지 규정된 사항이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7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단순히 직장에 출근하는 사유는 인정하지 않고요. 실제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규칙에서는 11조에서 면제를 위해서는 그 면제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못 가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하고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정기일 전에 면제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법원으로부터 출석 취소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그 사유를 검토했는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23조에서 결정 및 출석 통지라고 해서 선정기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마칠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시 그 출석 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배심원 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23조 3항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 신청 냈는데 출석 취소 통지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만약 회사 입장에서는요, 내 회사의 직원이 네. 이렇게 배심원으로 선출이 돼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 입장에선 그럼 그 의무에 꼭 협조를 해줘야 되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내 직원은 내 네. 회사에서만 일해야 된다를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배심원은 국민으로서 국민재판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네. 회사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해당 당사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회사도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배심원으로 선출이 돼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일단 배심원에 확정적으로 선정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선정 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배심원이 선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제일 먼저 거치게 되고요. 선정 절차를 거쳐서 배심원이 됐다. 그러면 공판 절차가 진행돼서 거기에 배심원으로서 배석해서 재판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판 절차가 종결되고 나면 배심원들이 모여서 평의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평의에 따른 의결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마지막으로는 판결의 선고 이렇게 4단계 정도로 크게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배심 제도에 대해서 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쏙쏙 명확하게 정리를 네. 해주셨네요.